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다작의 5분 한류학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제15강 드라마를 메인스트림으로 한 1차 한류시대 두 번째 시간입니다. 1990년대 경쟁 시기의 네 번째 단계 확장기를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확장기는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가 한국 드라마 신드롬을 불러일으키는 1997년에서 신조어 한류가 탄생하는 1999년까지의 기간을 이룹니다. 다시 말해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는 1차 한류시대 경쟁시기 확장기의 문을 열고 아시아 TV 드라마 시장에서 역사의 흐름을 뒤바꾸는 변곡점이 됩니다. 중국 국영 CCTV는 1997년 사랑이 뭐길래를 방송합니다. 시청률 15%, 보통 외국 드라마의 시청률이 2%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랑이 뭐길래가 기록한 15%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주 시청자는 전 계층이고 전체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인들은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신드롬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중국의 전통적인 가족 문화는 우리 한국과 같이 세대, 연령, 성이라는 세 가지 축에 뿌리를 둔 엄격한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던 그 해죠. 오사운동으로 철저히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천안문 사퇴하면은 1989년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 시민들을 중국 공산당이 무력으로 진압한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실제 천안문 사태의 원조는 바로 오사운동입니다. 오사운동은 1917년에 있었던 러시아 혁명의 영향을 받은 중국이 반제국주의, 반봉건주의를 내걸고 일으킨 공산주의 혁명 운동입니다. 이 공산주의 혁명으로 인해서 중국의 모든 전통 문화는 수천 년 내려온 전통 문화는 완전히 말살되고 맙니다. 당연히 가족 문화도 해체되고 맙니다. 이런 세월이 80년 가까이 흘러서 모든 것이 가물가물 잊혀져 갈 무렵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를 보게 된 중국 남성들은 전통적 가부장의 권위를 일깨워준 대발이 아버지 이 사장에게 압도됩니다.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80년 동안 그들은 남녀 역차별 속에서 살아왔으니까요. 또 중국 여성과 젊은이들은 한국인의 밝고 자유로운 사랑 이야기에 큰 반향을 보입니다. 청소년들은 등장인물들의 세련된 용모와 패션, 높은 생활 수준을 동경하게 됩니다. 지금의 중국이 아니었으니까요. 중국의 장년층은 한국이 지닌 강한 가족 공동체적 삶과 유교적 가족 질서에 큰 호감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는 잠자던 중국인들의 의식을 깨워줌으로써 아시아 TV 드라마 시장의 역사에 변곡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로부터 시작된 확장기, 드라마 수출이 처음으로 1천만 달러를 넘어서고 비록 규모는 작지만 나름 의미가 있는 10만 1,000달러라는 대일 무역 출초를 기록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기 아시아 TV 드라마 시장의 주도권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제10강 한류의 생성과정 경쟁시기 확산시기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림은 아시아 TV 드라마 시장의 트렌드 변화와 중심 이동을 보여줍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1996년을 기점으로 아시아 TV 드라마 시장의 패권 주도 세력이 2년여의 시간차를 두고 일본에서 한국으로 서서히 넘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1997년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가 있고 1999년 신조어 한류의 탄생이 있습니다. 수세에 몰린 일본은 확장기 첫 해인 1997년 위례 일본, 국흥, 동영, NHK 등의 채널을 통해서 대만 내
일본 방송 콘텐츠의 방영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대만 최초의 상업방송인 FTV의 주 수입선의 지위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1997년 홍콩의 인기 채널 TVJ의 편성을 보면은 일본 드라마와 애니메이션이 외국 프로그램 편성의 75%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기울어지는 시장에서 과거의 영화를 되찾기 위해 대만과 홍콩 시장을 중심으로 한국과의 마지막 대회전을 준비합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Z, 즉 Japan Entertainment TV입니다. 일본 민영방송의 컨텐츠들을 종합 편성해서 아시아 전역을 대상으로 방송을 하는 엔터테인먼트 채널입니다. 그 시절 현장을 뛰었던 한 사람으로서 확장기의 대만과 홍콩은 마치 난공불락의 요새 같았습니다. 일본이 견고하게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곳이죠. 그러나 지는 해는 떠오르는 해를 막을 수 없다고 하죠. 확장기, 우리 지상파 방송 3사는 대만과 홍콩을 비롯해 아시아 드라마 시장 전체를 놓고 일본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합니다. 이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주 무기는 포스트 트렌디 드라마, 첫사랑, 사랑할 때까지, 별은 내 가슴에, 보고 또 보고, 미스터 큐, 토마토 등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확장기 마지막 해인 1999년을 기점으로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중국을 앞서기 시작합니다. 시장에서 밀리면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질 법도 한데 현실은 이와 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류의 힘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떠오르는 해도 언젠가는 지게 마련. 겸허한 자세로 치밀하게 한류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미래학자 조지 프리드만의 100년 후 Next 100 Years를 보면은 한류의 미래를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본이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은 군국주의 강화이고 결국 군국주의는 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한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일본이 중국과 러시아에서 그 세력을 넓히는 바람에 중간에 갇히게 되는 것이다. 2030년경 일본의 군국주의가 부활할 것이라는 프리드만의 예측이 맞다 틀리다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국력은 문화의 힘과도 비례한다는 사실. 인류의 부활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한류의 미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제15강 1차 한류시대 경쟁시기 네 번째 단계 확장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제16강에서는 드라마를 메인스트림으로 한 1차 한류시대 세 번째 시간 한류의 확산 시기, 절정과 위기에 대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실은 외치는 시간입니다. 제가 한류이즘 할게요. 여러분들은 한류토피아 그리고 다 함께 위하여. 한류이즘과 한류토피아를 위하여. 감사합니다. 행복한 한 주간 되세요. 다음 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